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한 조사에 의하면요, 재취업을 해서 1년 이상 버티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빚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빚이 많다. 빚이 많으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경제적 피로가 제일 크겠죠. 경제적 피로 플러스해서 재취업이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오래 넘어가려고 하면 결국 직업 만족도라는 것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자꾸 전 직장과 비교를 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받았던 연봉, 근무 환경, 대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이제 우리가 현타라고 흔히 말씀드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면은 거의 이제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빚이 많은 거 말고 또 다른 케이스는 이분들이 좀 샤이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막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지시에 따라서 순응해서 가시는 이런 분들이 또 재취업에서 오래 가신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 말씀도 맞죠. 그러니까 주어진 역할에 본인이 충실하게 하시는 것.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직장을 옮겼을 때는 본인이 주어진 일을 만들어가는 좀 주체적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실무에서 나타나는 것들, 자잘한 부분들까지 다 좀 챙겨주시는 분들, 그러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얘가 지금 이렇지만 내가 이 새로 옮긴 직장에서 좀 애정을 갖고 진짜 롱런 하겠다. 그리고 경제적인 피로, 어떤 절박함,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랄까 고난, 아픔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태도가 아무래도 성공적인 재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대기업에서 인사팀장님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57세죠. 57세에 중소기업인데 상장된 회사인데 거기에 인사 담당 팀장으로 가셨는데 물론 이제 임원으로 가셨는데 이분을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64세시거든요. 그러니까 6년째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이분이 그 대표이사와 너무 잘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헤드헌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사장님하고 서로 잘 맞으시다고. 그래서 지금 사실 웬만한 회사는 다 퇴직했을 나이인데 64세 아직도 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큰 복이죠. 그러니까 정말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오너라든지 회사를 운영하는 그분들의 입김이 상당히 큰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의 어떤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너와의 결이 잘 맞고 오너가 나의 업무 능력을 믿어주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관계가 좋다고 하면 내가 일을 하기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과 팀을 꾸려서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해나가면서 성과를 내기도 훨씬 좋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직장도 다니셨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취업에도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능력의 필요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거냐 하는 충족 조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 옮긴 직장에서의 특히 오너 내지는 그 오너를 포함한 어떤 임원진들과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 나는 그런 일 싫어, 난 그거 아니고 그냥 업무 능력으로만 평가받을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교만하거나 좀 잘못된 조금 다른 어프로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 가서 본인이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기존에 했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15년, 20년, 25년, 30년 했던 그 업무를 살려서 가면 좋지만은 사실 거의 다가 그렇게 자기 직무를 살려서 가시기보다는 약간은 이제 중소기업에 맞는 약간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재무면 재무 전체적인 것들을 좀 중소기업에서 끌고 나간다든가, 또 인사면 사실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적합한 인재들을 뽑아 나가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업무를 살려서 재취업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한 30-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종이면서 같은 업무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직장을 유지하는 그 확률도 제일 높고, 그리고 근무 근속 기간도 깁니다. 근데 세상 일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만 굴러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 자료나 유튜브 보시면 내가 한 직장에서 한 업무만 그럼 막 이것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선으로 그리고 또 그것이 면으로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업무적으로 내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훌륭한 인품으로서 인간성으로서 사람들을 대했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환경, 그 이직을 해야 되는 환경에 닥쳤을 때 그것이 발현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맞아요. 재취업하면서 본인이 했던 업무를 살려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근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인사를 했어요. 그럼 중소기업에서는 인사만 해서 내는 게 아니고 경영 지원을 총괄하는, 예를 들어서 인사, 총무, 세무까지 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내가 중소기업으로 재취업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학습이 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리고 또 다른 정보 채널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유연한 전문성입니다. 내가 여기에 전문성을 갖고는 있지만 다른 것들도 유연하게 할 수 있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조금 다른 업무들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조금 유연하게 내가 나의 업무 혹은 선으로만 연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좀 면으로 확대해 보시는 것이 그것이 50 이후의 나의 인생을 위한 어떤 준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꿔서 변화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은 본인이 예상했던 시기에 퇴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퇴직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늘 퇴직에 대해서, 퇴직 이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퇴직 이후에 재취업도 이제 소프트 랜딩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요걸 같이 가져가시고 또 하나 나중에 조금 자리를 잡으시면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작은 기업에서는 조금 아주 좀 날 것 그대로 말씀드리면 후계 구도라든지 재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세자 문제를 건드려서 성공한 신화는 없었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설사 상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좋은 말로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돈 문제 아주 깊숙한 재정적인 문제와 어떤 후계의 문제, 어떤 사내 정치의 문제는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인성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취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니어 분들 취업 박람회 가서 기업체 인사 담당자님이 해준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면접 보실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보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서류를 통과하면 이 서류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면접 자리 갔다. 그러면은 내가 면접에서는 이것저것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은 희한하죠. 왜 회사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20대 중후반에 첫 직장에 취업을 할 때 신입사원 뽑을 때 가장 큰 기준을 보는 게 물론 스펙도 중요하지만은 신입사원의 폐기잖아요. 근데 퇴직하고 재취업 때의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폐기가 아니고 뭔가 여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설사 지금 빚으로 반드시 이 직장을 취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간절함이. 그러니까 열심히 할게요.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어필은 오히려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냥 뽑아주시면은 제가 제 맡은 분야에서 차분하게 또 온유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은 면접 통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재취업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업무보다 관계.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능력은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라는 걸 굳이 어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경력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력서 서류 통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서류에서 이 사람이 어떤 기업을 그리고 규모가 있는 기업을 20년, 30년 장기 근속했다라는 건 그 사람의 성실성과 능력은 이미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것을 너무 어필하려고 무리수를 두시기보다는 여유 있게 내가 여러분의 조직에 가서 충분히 변화를 가지고 유연성 있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서는 본질을 너무 바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눈에 보이더라도 가시적인 부분에서 성과, 내가 작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변화는 너무 크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신뢰를 쌓은 이후에 그 다음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회사에 대한 애정도 내가 쌓아가면서 그 다음에 본질에 접근해야 여러분이 롱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재취업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 내지는 재취업할 때 방법이 뭐냐, 이걸 물어봤더니 지인의 소개랍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직할 때 이 잡사이트에서 뭐 내가 충분한 경력을 쌓으면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많은 또 헤드헌터나 또 연락을 받으시잖아요. 경력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은. 근데 인생 후반도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인생 후반에 있어서 경력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인적인 네트워크도 새롭게, 기존에 물론 있던 분들이 연결돼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거의 극소수이고, 내가 인생 후반 시작할 때, 그때부터 쌓아온 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직을 한다는 거지. 똑같이. 희한하죠. 어떠세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제일 어떤 잡을 다시 찾는, 그러니까 재취업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이 아름아름을 통해서 이제 인적 네트워크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야, 그렇다 그러면 뭐 인간관계를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뭐 맨날 술자리 가고 뭐 같이 골프 치고 등산하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일상생활에서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할 것과 내가 보여줘야 될 것과, 그리고 내가 나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도외시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한 번 더 들여보는 그 수고와 노력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적 네트워크를 좀 풍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중소기업 오너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 회장님이라고 그러는데, 회장님, 그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딱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 얘기가, 일 안 하나 해요? 그 사람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한다는, 데스크에 앉아있는 그걸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 전반 우리가 신입사원 들어가서 대리 때까지 열심히 뛰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인생 후반 퇴직하고 재취업, 신입사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비록 그 지금까지 주 업무, 주 경력, 주 직무들을 쭉 살려서 재취업을 했다고 치지만, 거기는 지금까지 했던 거 완전히 판이 다른 새로운 판짜기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신입사원 마인드 내지는 뭐 한 조금 업무를 아는 대리급 정도의 마인드로 임하면 어떨까?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하죠. 근데 그 속에서 또 여러분 재미를 찾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직장이 혹시 늘 우리 왜 사직서 이렇게 가슴에 넣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생존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 두 번째 직장은 물론 물질적인 보상이 같이 와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내가 좀 주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일, 금전적인 보상은 또 중장기적으로 놓더라도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재취업을 시도하셔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창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50 이후의 재취업은 창업 이상의 어떤 창업과 동등한 어떤 그 정도의 주체적인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어떤 주체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닌가, 인재상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에 한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많은 기업체들이 신입사원들,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서 인력이 구인한, 적합한 인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MZ세대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들이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이 시니어 쪽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시니어의 경험과 연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과 연륜 플러스 신입사원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인생 후반에서 내가 신입사원 마인드? 사실은 그런 마인드라면 얼마든지 취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실 50, 60 세대, 특히 60년대생이 향후 27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퇴직자들이 많아지는 인구 세대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퇴직해서 나오는 그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년 연장과 맞물려서 60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니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들도 같이 많이 생길 거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 근데 거기에서 그런 문화, 그런 트렌드들, 이런 것들이 봤을 때는 재취업하기 호기가 아닌가.
그런 문화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1차,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이제 어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우리도 같이 노력해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생길 거고 만들어가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설사 물질적인 보상은 조금 마음에 찰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문화를 우리가 바꿔가야 되고, 그러면서 진짜 열정을 가지고 뛰기가 어려운 환경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에서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회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회사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과감히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아직 이제 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거죠. 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쨌든 변화된 조직 문화 혹은 우리가 조직 문화를 좀 바꿔가는 것, 뭐 이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에서 한번 논의를 해봤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그냥 단순히 내가 수입을 위해서 아니면 삶이 무료해서 취업해서는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재취업을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고, 또 그걸 입사해서는 어떤 적응 기간, 또 적응이 필요한데,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요한 업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업무보다 더 중요한 관계, 관계를 만들어 가고, 연봉에 대한 나의 거품, 눈높이를 반드시 낮추셔야 된다. 연봉이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급여를 그대로 받는 것, 아니면 약간 낙폭을 줄여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사실은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해서 내가 많은 시니어 분들이 75세까지 일을 하시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20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왜 연봉에 이렇게 연연해할까? 일을 통해서 새로운 내가 경력을 쌓아나간다. 이런 마인드로 가신다면 내가 연봉 3천이든 4천이든 5천이든 감사하면서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이제 현실적인 자기 객관을 통해서 약간 눈높이를 조정하실 필요도 있고, 또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주던 직장을 나와서 재취업하고 그러면서 나의 인생, 나의 커리어를 내가 경영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자기 성장, 이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만큼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것이 우리가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후반기를 행복하게 우리가 좀 마무리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재취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최 PD와 같이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재취업, 또 성공적인 재취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